어, 먼저 이제 측도론을 들어가기 전에 측도론이라는 거를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혹은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건드릴 거예요. 일단은 되게 시시해 보이는 예제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동전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제가 H라고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하고, 일단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제가 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앞, 뒤 이렇게 한글로 써도 상관없어요. 요거 두 개를 묶어갖고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서 요런 거를 샘플 스페이스 혹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세팅이죠. 자, 그러면은 뭐 이거 쓸 것도 없겠다. 그냥 쭉쭉 읽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 H라는 사건만 일어나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요 P는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뭐 공평한 동전이라고 가정을 할 때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확률을 잘 정의를 했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샘플 스페이스, 이거를 제가 오메가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을 다 모순 없이 정의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왜 질문이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뭐 당연한 거를 이거를 질문을 하고 있지라는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예제에서는 당연히 보일 겁니다. 일단 질문의 뜻을 좀 살펴보면은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뭐죠? 여기에서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2개잖아.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죠? 4개 있겠죠. 옛날에 뭐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공집합, 그 다음에 H만 있는 요게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죠. T만 있는 요게 또 부분 집합이 되고, H, T, 그러니까 이 오메가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 4개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질 수가 있냐? 이거는 했습니다. P의 요거는 얼마예요? 2분의 1. 그 다음에 P의 요거는 2분의 1. 그렇죠? 이거는 뭐지? P의 공집합? 좀 애매한데 이거 얼마예요? 왠지 빡인 것 같지 않아요? 0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요거 이 집합은 합집합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P 안으로 들어오면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앞면이 나오거나 이제 뒷면이 나오는 거는 직관적으로 봐도 이제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이지. 아니면 뭐 당연한 소리지만 이건 전체 집합을 재니까 이거는 1이죠. 그렇죠? 잴 수 있네. 그렇죠? 문제 없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이제 부분 집합이 공집합 뭐 이렇게 쭉 있고 4개가 있고, 그 4개에 대해서 각각 확률을 이렇게 내가 쟀습니다. 이렇게 쟀는데 뭐 막말로 여기 나 2분의 1이 싫다, 3분의 1 하고 여기 3분의 2를 줘도 뭐 별로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내 마음대로 줘요. 내 마음대로 주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가 까다롭거든요. 모순 없이 잴 수 있냐라는 거는 네가 그렇게 제시한 확률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확률이야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건덕지를 네가 안 줄 수가 있냐, 완벽한 논리로 잴 수 있냐, 이러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 되게 계속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을 텐데, 누군가가 나는 얘가 3분의 1이야.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막 갑자기 반발심이 들죠. 이 두 개가 이렇게 하면 3분의 1이라고? 왜 그러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겠네.
그럼 던져가지고 3분의 1은 어디 갔어? 약간 이런 식의 그게 나오잖아요. 요러면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모순이 생기는 거고, 내가 이거를 3분의 1이라고 하고 이걸 3분의 2라고 하면은 뭐 저런 동동이 다 했어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확률이 나왔다는 거에 아무도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죠. 이거는 모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확률이라고 떠올리면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 확률의 총합은 1이라든가 뭐 이런 어떠한 성질들에 이제 반대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양수여야 된다든가, 내가 이 확률을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러면은 무슨 소리야, 약간 그게 무슨 확률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확률이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개념들에 상식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확률의 공리라든가 아니면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갖고 제가 따로 쓰지는 않고 네이버 검색을 제가 해놨습니다, 옛날에.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쭉 보면은 자, 확률의 공리, P 오메가, 전체 집합을 재면은 1이다. 당연한 소리.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확률은 양수인데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배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좀 뭔가 이제 배울 것 같은 건데, 이것도 뭐 상당히 난이도가 쉽죠. 두 사건 이제 A하고 B가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은 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가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확률의 공리입니다. 요 공리를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뭐 기본 성질이 있는데, 뭐 그럼 여집합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1 마이너스 PA다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B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 A가 B의 이제 부분 집합이면은 뭐 요게 이제 성립한다, 이제 요러한 거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빠진 것 같네요. 여기는 오타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다 평범하죠. 읽어보면 그냥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언젠가 배웠던 되게 당연한 소리를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우리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죠. 그런 상식들에 아무것도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했던 거, 그 방금 했던 거,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이면은 PA는 PB이어야 된다. 뭐 이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이제 되는지 보자는 거죠.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 하나인 H를 갖고 오고, 또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 하나인 자기 자신을 이제 갖고 와서 분명히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렇죠?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거 두 개 양쪽에 확률을 취해주면은 여기 있는 왼쪽은 뭐가 돼요? 확률값이 2분의 1이 되고, 여기 있는 이제 오른쪽 확률값이 1이 되잖아요. 2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성립하네. 그쵸? 잘 맞네. 요거는 H하고 T는 교집합이 없죠. 겹치는 게 없죠. 공집합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소인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은 각각 이제 요렇게, 이거 확률의 공리 중에 있었죠. 그렇죠? PH하고 T하고, 그러니까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랑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각각 더한 거랑 이제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뭐예요? 요거를 계산하면 이거죠. 근데 P의 오메가는 1이라며, 공리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을 계산하면 뭐예요? 얘는 2분의 1이고 요것도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1이네. 맞네. 그렇죠? 모순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순이 없어요. 그냥 뭐 아무 공식이나 갖고 와서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도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왜냐하면은 그냥 다 잘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순이 생기고 이게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거나 회피하고 싶거나 까다롭거나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연속으로 계속 할 거예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저기 있네요. 시계. 저기. 보통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 바늘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렇죠? 하나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있다고 하고,
이 바늘을 제가 그냥 핑 돌려요. 그럼 막 이렇게 뺑뺑뺑뺑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탁 설 수도 있고 요런 데 탁 설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편의상 이거를 12시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6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시에서 6시 사이에 바늘이 핑글핑글 돌다가 서 있을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쵸?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계산을 안 했죠. 그냥 딱 봐도 2분의 1인 것 같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면적을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면적을 비교하면 좀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긴 바늘 있죠. 요 긴 바늘이 지금 여기에 가리키고 있으면 이거를 0도, 그 다음에 혹은 360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0도는 이제 2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을 그 각도는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이랑 그 각도를 매핑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 요러한 세팅으로 문제를 좀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시계가 있는데 이거를 삥 돌려가지고 뭐를 이런 거 상상하기보다 그냥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랜덤으로 뽑는다라고 그냥 되게 문제를 단순화시켜갖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계 바늘을 돌려갖고 이제 각도로 재는 일은 요거 중에 이제 하나의 숫자를 뽑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늘을 랜덤으로 돌렸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12시에서 6시 사이에 있을 이제 바늘이 있을 확률은 뭐냐면은 원래는 넓이를 비교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길이를 그냥 딱 줘버렸으니까 길이를 비교해도 되거든요.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얘 전체 길이가 2파이다. 그쵸? 근데 12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는 0부터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뭔가 점들이 찍혀 있을 확률이니까 사실 다시 12시, 6시 바늘을 돌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조사하는 거는 이 사이에 점을 뽑아갖고 여기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확률을 조사하는 거하고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치환을 하고 보면은 여기 있는 전체 길이는 얼마예요? 0부터 2파이니까 2파이.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파이니까 2분의 1이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 뭐 전체 사건분의 그게 일어날 사건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이제 전체 사건에 해당되는 건 이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거이고, 그 12시부터 8시 사이에 바늘이 있다라는 거는 이 파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오메가 스타, 그러니까 오메가의 어떤 부분 집합을 0부터 파이까지의 그 어떤 구간으로 잡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2분의 1이랬는데 요거는 전체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구간 0부터 이거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전체 구간의 길이 이런 거를 이제 매번 이제 쓰기가 좀 이제 귀찮으니까 일단 잠깐만요. 여기에서 전체 구간 대신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전체 구간이 0부터 2파이니까. 근데 전체 구간의 길이 이제 요거 대신에 이런 기호를 씁시다. 이제 m이라는 기호를 쓰고 요거의 길이를 잰다. 그러니까 얘는 길이를 재는 함수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은 m의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위에는 m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은 내가 이제 전체 집합 오메가에 있는 임의의 부분 집합 오메가 스타에 대해 갖고 뭔가 확률을 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오메가에 대한 확률을 재요. 이렇게. 그렇죠? 길이를 재요. 이거는 항상 2파이겠지. 분모는. 그다음에 오메가 스타에 대한 길이를 재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식으로 쓰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습 몇 개 보면 여기에서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까지의 바늘이 있거나 아니면 6시에서 9시까지 바늘이 있거나 이런 거를 이제 재려고 할 때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2파이분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그 요런 수직선 상으로 치환을 하면은 이거 4등분해 갖고 여기 걸린다는 소리잖아. 얘는 이제 여기 걸린다는 소리고, 이거의 길이를 재요. 이거의 길이를 재고 요거의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길이를 합쳐갖고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길이를 재서 그거를 통해서 확률을 재는 방법을 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대체 이렇게 재면은 다 끝나는 거지 뭐 여기서 뭐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 까다로운 질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메가의 모든 부분집합 오메가 스타에 대해 가지고 얘를 모순 없이 정의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메가 스타가 공집합일 경우에는 확률이 얼마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별로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공집합은 확률이 얼마냐라는 걸 아까 되게 찝찝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0이라고 합시다 하고 제가 그냥 가볍게 넘어갔죠. 이건 그냥 뭐 0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0, 오메가 스타가 0이에요. 0. 0이면은 그 수직선상에 이제 0이 있다라는 거는 거기 있는 저 시계로 치면은 내가 이거 바늘을 딱 돌렸을 때 딱 12시 정각에 바늘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경우, 그 확률이 얼마죠? 통계할까? 출석부 보고 질문을 해야 되나? 통계할까? 확률 얼마예요? 딱 12시를 가리킬 확률 0이다. 손 들어봐요. 0인 것 같다. 아니면은 0에 가까운 어떤 수인 것 같다. 0에 가까운 어떤 수다. 0인 것 같다. 모르겠다. 모르겠다요, 설마? 성경학과 4학년인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마 배웠을 거야. 그냥 우리가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는 어거지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중학생이나 초등학생한테 그냥 이 질문 하나를 모면하기 위한 제 논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앞으로는 저거는 허점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여기 길이를 잰다 그랬잖아요. 길이는 원래 선분에 있는 거예요. 선분. 점에는 길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점에 누군가 길이를 재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굳이 따지면 0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딱 그 점에 있을 어떤 이제 면적이 있을 딱 그 점이 이제 0이 아니라고 하면은 되게 고러한 것들, 그러니까 12시하고 12시보다 약간 요만큼만 틀어진 요거하고 요만큼 틀어진 요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더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더하면은 0에 가까운 어떠한 수가 계속 더해갖고 이제 1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상상을 막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0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마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논리를 어디에서 들었을 거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떤 이제 연속된 그 구간에서는 이 점은 끝점인데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적분값에 영향이 없으니까라고 아마 교수님들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넓이를 잰다는 거는 어떤 이제 면에 해당되는 거에 넓이를 재는 거지, 그 한 점에 대한 넓이는 선이 되잖아요. 선에는 넓이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0이라고 칩시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라는 거는 엄밀한 설명이 아니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갑시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이거를 설득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이제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까다로운 거는 공집합. 이거는 0이야. 오케이. 얘 12시에 딱 있을 거. 이거는 얼마지? 0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A하고 B가 진부분집합 관계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완전 진부분집합이면은 이런 게 있지 않았어? 안 되네. 어떡하지?
지금 이 A 자리에다 공집합 놓고 B 자리에다가 요거로 넣어요. 공집합은 0만 포함된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포함 관계 있죠. 이게 성립해요? 안 하잖아. 여기 0. 이거는 성립 안 하잖아. 왜 이러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래 등호가 있었어요. 아까 그 네이버 블로그 하면 등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면은 이거 왜 등호가 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등호가 있어야 돼요. 왜 등호가 있어야 되냐라는 거는 지금 대답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공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견 뭐 질문은 아니고 이제 질문이 사실 틀린 거야. 원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A하고 B가 진분문 집합 관계에 있으면 요거 두 개 확률을 재면은 이렇게 이제 부등호가 성립해야 되지 않냐. 왜냐면은 그 크고 작음이 뭔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다. 여기 이제 등호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가면은 좋겠죠. 질문 자체가 틀렸으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죠. 요거는 쉬운 것 같거든요. 질문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찝찝합니다. 자, 사건 0, 파이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자, 0 파이. 그러니까 그 0이라는 거는 12시에 바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파이라는 거는 6시에 바늘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하면은 풀었으면은 당연히 0 합집합 파이가 되니까 12시에 바늘이 딱 서 있거나 6시에 바늘이 딱 서 있거나 그쵸? 요거죠. 이거는 확률이 얼마지? 별로 따지기 까다롭지 않습니다. 요 사건을 이제 A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B라고 칩시다.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소죠. 그쵸? 그래서 P에 요거 합집합 요거 얘는 P에 이렇게 되니까 얘는 0이고 얘도 당연히 0이어야 되겠지. 똑같은 논리로 0 더하기 0은 0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0이죠. 왜냐면 12시에 딱 바늘이 서 있을 사건도 0이고 6시에 딱 서 있을 것도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그냥 0이야 라는 거는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왜 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 오메가는 이제 여기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구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점이니까 당연히 이 오메가에 포함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에 포함되는 어떤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모순 없이 정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이런 점들을 갖고 와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조금 그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가다가 되게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마 이런 질문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 때문에 그 한 점일 확률이 0이다라고 좀 대답을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간 여기에는 되게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이에요. 이게 그 거의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한테 되게 도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자, 이 구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이에요. 맞아요? 그쵸? 점 하나의 길이는 0이라면서 왜? 점은 길이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길이가 0이라면서.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쵸? 0을 무수히 더해도 0이죠. 0을 2번 더하면 0이고 3번 더하면 0이고 100번 더하면 0이고 무수히 더해도 0이야. 그래요? 그렇죠? 그 구간의 길이도 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그 서로 서인 점들이 이렇게 쭉 모으면은 구간이 될 거 아니에요.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무수히 많은 건데 그 점 하나하나의 길이를 재면 얼마예요? 다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서로 서인 것들을 다 합치면 0을 무수히 더한 게 되겠죠? 그 값이 이제 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순이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이 구간의 길이는 그냥 되게 자명하게 2파이잖아.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디펜스하지? 이거 혹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찍어야 되겠다. 초등학생이 질문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자, 그럼 좀 세분화해서 봅시다. 이거를 그냥 제가 글로 쭉 썼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주장은 뭐냐면은 이 구간은 점들을 무수히 많이 모아서 구간을 만들 수 있다래요. 이 주장이 틀리면 뒤에를 따질 필요가 없죠. 뒤에는 다 그냥 헛소리니까. 2번, 점 하나의 길이는 0이다. 이 주장이 이제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 아까 거의 그 뭐 길이는 잴 수 없으니까 그 점 같은 경우는 길이가 없으니까 0이라고 합시다. 약속이에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3번, 0을 무수히 더해도 0이다. 이게 틀렸을 수가 있죠. 4번, 구간 0부터 2파이의 길이도 0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결론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틀렸죠. 일단 4번은 당연히 틀렸죠. 이거는 2파이가 돼야 되니까 일단 4번 아니고 1, 2, 3번 중에 틀렸겠네. 그럼. 그렇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2번이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 2번은 우리가 약속했잖아. 우리가 그 전에 이 약속을 하고 논리 전개를 끌고 온 거잖아요. 뭐 이 그 전에 했던 까다로운 질문들, 뭐 점 2개 더하면 얼마냐 이런 것들을 0입니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게 점 하나의 길이는 0으로 칩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만약에 깬다면은 요거를 깨면은 이제 앞에 있던 질문들을 다시 재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깨지 맙시다.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0을 무수히 더하면 0이다. 이거를 가지고 약간 트집을 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초등학생 상대로 말싸움을 이제 좀 하면은 그게 무한이라는 게 쉬운 개념이 아니다. 아무리 0이라 그래도 그 무한번 더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원래 수학이란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그거를 뭐 이제 쓰는 거죠. 봐봐, 너 여기 봐봐. 1번 봐봐. 점들이 모여갖고 원래 점들은 모여도 이제 점들의 집합인데 선이 됐잖아. 그런 것처럼 0들도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수가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어거지를 이제 쓰면은 할 수 있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약속이야. 앞으로 이렇게 우리 약속할 거야. 자, 0을 100번 더해 0이야. 0을 1000번 더해 0이야. 10억 번 더해 그래도 0이야. 왜냐면 유한번 더했으니까. 근데 0을 무한번 더한다? 이건 얘기가 좀 달라져. 0을 무한번 더하면은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너도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점을 이렇게 계속 찍어봤다 계속 점인데 이거를 무한번 찍다 보면 이게 선이 되는 것처럼 원래 이제 점하고 선은 차원이 다른 거다. 진짜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건데 이거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0을 무한번 더하면 업그레이드 돼서 숫자가 생겨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끼리 이제 무한번의 기적이라고 약속을 합시다. 하여튼 0을 유한번 더하면 0인데 무한번 더하면 0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됐어요. 이제 우길 수 있죠. 이 약속 2개 했습니다. 한 점의 길이는 0이다. 그다음에 0을 무한번 더하면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무조건 이제 길이가 생긴다. 길이가 안 생기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그렇죠? 네 번째 질문. 점점 이제 짜증납니다. 점점 질문들이 이제 개랄하고 악랄해집니다. 자, 여기 0부터 파이까지 어떤 구간이죠. 여기에는 유리수도 있을 거고 무리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리수는 무한개만큼 있어요. 무리수도 무한개만큼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유리수만 뽑아요. 그 유리수만 뽑아낸 집합을 Q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P의 Q는 얼마지? (0부터) 여기가 2파이고 여기까지가 파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여기에서 유리수가
엄청 빽빽하게 했죠. 0.1, 0.01, 0.001, 0.000 이거 다 유리수잖아, 그렇죠? 엄청 빽빽하게 여기는 거를 다 이렇게 해요. 뭐 사실 이런 빈틈이 없죠. 거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러한 숫자들을 쭉 뽑아갖고 길이를 만들어, 그렇죠? 왜냐하면 점들이 유리수만큼 있어. 유리수는 무한이니까 무한만큼 생기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길이가 생겼어.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죠? 그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숫자는 뭐예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숫자 파이 아니야? 파이? 빽빽하게 여기 다 있잖아. 근데 파이라고 대답을 했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봐봐. 이 점들의 집합은 유리수, 여기 있는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로 볼 수 있죠.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공집합이 그러니까 그 겹치는 집합이 있어요? 없죠. 서로 손해. 그렇죠? P의 유리수 합집합 무리수는 뭐냐면 이 구간의 길이잖아요. 이게 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의 유리수들의 길이를 따로 계산하고 무리수의 길이를 따로 계산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파이라고 주장하면 얘는 뭐가 돼? 빵이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라고 했다가 파까지 얘기했다가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되지? 0인가? 0이라고 말하면은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이 돼요. 뭐 그 점이라도 무한번 모으면 기적이 생긴다면서. 근데 무한번 모였잖아. 기적이 안 생겼잖아. 그렇죠?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요? 되게 이상한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는 말할 수 없어. 파이를 말하는 순간 얘가 빵이 되는데, 그렇죠? 0을 말할 수는 없죠. 0을 말하면 약속을 깨는 게 되니까 그 0도 안 되고 파이도 안 되고. 근데 딱 봐도 이제 0 파이 말고는 예를 들어서 뭐 1.27이야. 이런 숫자를 냈다고 칩시다. 누가 수긍을 해요 이거를? 1.27이라는 숫자가 뭐 유리수가 그냥 1.27면 파이가 이제 3.14니까 뭐 한 그 중간쯤으로 해야 되나? 2분의 파이로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답변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그게 그 뭐지? 논리가 좀 딸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도 이거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약속을 한 것처럼 0이 될 수는 없다. 그쵸? 그다음 파이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파이가 된다라는 거는 무리수를 다 이제 점들을 합치면은 빵이란 소리니까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돼. 둘 다 인정해. 근데 어떤 이제 점들이 모여갖고 길이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이가 뭐 이제 굳이 따지면 유리수를 모은 만큼의 길이, 그다음에 무리수가 모은 만큼 길이, 두 개의 길이가 합이 파이라는 건 알겠는데 파이 안에 유리수가 각각 얼마, 무리수가 각각 얼마만의 이제 포션을 이제 갖고 있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직 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잘 모르겠다. 네가 공부해서 더 높이 공부하면은 네가 나중에 따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겠지만 어떤 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는 알고 말이 되게 길었는데 모르겠지만 그냥 미지수 A라고 놓자. 이렇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죠, 별로. 그래서 이렇게 쭉 뭐 이제 길게 썼는데 유리수를 다 재면은 A라고 칩시다. 이러면은 다 방어할 수 있죠. 지금까지 질문을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어가 불가능한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빌드업이 있어요. 자, 그 되게 단순한 사실부터 질문을 할게요. (0부터) 2파이까지 여기 이 구간, 그러니까 0은 포함이 된다고 치고 2파이는 포함이 안 된다고 칩시다. 뭐 이건 상관없어요. 2파이로 뭐 점을 넣든 말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냥 칩시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만큼부터 이만큼의 이러한 거의 길이를 쟀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숫자는 제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평행 이동 시켰어요. 이 길이가 L이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L이지. 이거를 뭐 여기 있는 실을 이렇게 잘랐다 옆으로 옮기면 실의 길이가 변하나? 변하지 않죠? 그렇죠?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은 평행 이동은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샤라락 치워주고 파이라고 합시다.
0부터 파이 사이에 모든 유리수를 뽑아요. 요거의 길이는 얼마예요? 모르겠지만 우리가 A라고 놓는다고 했죠. 그렇죠? 자, 혹시 파이는 3.14지? 그러니까 이 파이는 6.28 정도 되죠? 대충. 근데 여기 있는 이 점들을 내가 루트 2만큼 평행 이동시켜요. 그러면 루트 2는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수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루트 2가 될 테니까 요 레인지에 이 점들이 이동해서 이렇게 되어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점들이 있겠죠. 이렇게 퍼져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퍼져 있는 이 점들의 길이는 얼마예요? A가 되겠죠. 그렇죠. 별거 아닌데? 여기까지 했습니다. 평행이동 길이를 변환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Q 유리수의 모든 점들이 루트 2를 더해요.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Q 언더바 루트 2라는 기호로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파이 사이에 요 모든 유리수를 다 뽑은 집합이 Q. 그렇죠? 거기에다가 내가 그 Q를 1만큼 더하면은 모든 점이 1만큼 더하면 Q1이 되고 지금 루트 2만큼 더했으니까 Q 루트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Q 루트 2를 만들어 갖고 이 Q 루트 2를 재면은 얘는 Q하고 그냥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P가 아니고 M으로 칩시다. 그냥 길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요 유리수를 다 한 거의 길이가 A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Q의 루트 2가 아니고 2분의 루트 2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길이가 얼마지? 아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A야. 그쵸? 왜냐면 평행이동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얘하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요. Q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무리수가 없어요. Q라는 집합은 무리수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1, 뭐 1.212 뭐 요런 게 이제 Q들이 이제 들어오는 집합일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Q의 루트 2를 생각을 하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이 첫 번째 점이 이 두 번째 점은 1.212에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근데 Q의 2분의 루트 2를 생각을 하면은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 점이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점이 두 번째 점은 1.212에 2분의 루트 2가 되죠. 뭘 얘기하고 싶냐? 얘하고 얘는 공집합이 없어요. 교집합이 없죠. 서로 소죠. 그러면 M Q의 루트 2 합집합 Q의 2분의 루트 2를 하면은 뭐가 돼요? M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길이가 이제 그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이거 이제 확률이긴 한데 어차피 분모의 2파이를 곱하고 빼고 하면은 길이하고 확률을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A죠. 얘는 A죠. 얘는 2A네. 그쵸? 똑같은 논리로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루트 2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루트 2 나누기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두 개가 겹치지가 않아요. 근데 루트 2 나누기 3만큼 평행이동 시켜도 겹치지가 않겠죠. 4만큼 평행이동 시켜도 겹치지가 않겠지. 그렇죠? 일단 세 개만 해보면은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3 곱하기 이제 이 확률은 여기 분모의 2파에 넣어주고 A로 넣어주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점들을 다 겹쳐도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0부터 2파이가 되고 여기에 있는 노란색 점들을 이렇게 Q라고 칩시다. 모든 유리수를 모은 거 이걸 Q라고 치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니까 3.14 이렇게 되고 요거를 2파이만큼
이동시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집합은 Q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보다 이제 작은 길이로 요만큼 이제 평행 이동시키면 얘는 뭐 예를 들어 갖고 Q의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아무튼 얘하고 얘는 겹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Q의 루트 2 더하기 합집합 Q의 2분의 루트 2 그다음 3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 5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속하면은 이것들을 다 합집합한 거는 결국에는 어디의 부분집합이에요? 놀랍게도 오메가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겹치지 않고 이거의 길이보다 작고 옆으로 가면서 이제 쭉쭉쭉쭉 유리수들이 모일 테니까 오메가의 부분집합이 되죠. 오메가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길이를 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길이를 재면 뭐예요? 무한대 곱하기 a가 되잖아. 근데 a는 0이 될 수가 없죠. 0과 파이 사이 어떤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수는 뭐예요? 무한대네. 그렇죠? 근데 오메가의 뭔가 이 길이가 무한대가 되면은 전체 길이가 2분의 파이기 때문에 확률의 그 총합이 1이 넘어버리네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면 똑같은 말인데 요 식이 성립하는 건 알겠죠? 얘랑 이렇게 세 개를 더해요. 근데 상곱 요거가 서로 이제 디스조인트하니까 각각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 집합 요 하나의 이제 확률이 2파이분의 a란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2파이분의 a고 요것도 2파이분의 a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거 3 곱하기 2파이분의 a인데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확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아야 돼. 나는 모르겠고 맨 오른쪽은 무조건 1보다 작아.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3이 될 수도 있고 얘를 내가 스툴리면은 4로 만들 수도 있고 5로 만들 수도 있고 6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를 내가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다는 거는 무한대만큼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깨진단 말이야. A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0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디펜스하죠?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방어가 불가능한 질문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논리로 방어가 불가능하고 이거를 좀 잴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냥 방어 안 하고 우리는 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되게 기본적인 스텝이거든요. 근데 확률이라는 게 되게 중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석학들이 이제 대답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것도 약속으로 칠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논리가 막히면 약속으로 이제 대응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되게 최소한으로 하고 이 약속들을 지키면 너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의문들을 다 풀 수가 있어라는 논리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 만든 이제 논리적인 그 방법의 결정체가 르벡 메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수업은 그냥 뭐 첫 시간이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벡 메저의 정의를 설명하기는 지금 불가능한데 이러한 방식으로 르벡 메저로 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잴 수 있다라는 것만 설명할게요. 한 점에 대한 길이는 빵으로 잽니다. 두 번째, 모든 유리수를 더한 집합 있죠. 유리수를 더하면은 그냥 빵이에요. 무리수를 더하면은 2파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딱 막혔던 무리수를 무한으로 더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질문 있죠. 거기에서 그냥 빵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만큼 이제 다 더하면은 그거는 이제 빵이다. 길이가 없다. 빵이다라고 하고 무리수를 이제 다 더하면은 그거는 이제 길이가 2파이만큼 생긴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특히 2번과 3번. 왜 유리수를 재면 빵이고 무리수를 재면 길이가 생겨?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한에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유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의 수하고 무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의 수가 그냥 완전 또 다른 차원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는 무한이긴 한데 이거를 굳이 따지면 카운터블 맨이라고 부르고 한글말로는 카운터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무한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리수는 그 uncountable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무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집합론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집합론을 조금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아무튼 이거를 받아들일 거예요. 이거 아니면 지금까지 요 질문들 있죠. 이거를 디펜스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받아들이고 다시 보면은 르벡 메저라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잴 건데 자, 뭐 질문 01은 그냥 못 풀기니까 그냥 생략하고 자. 두 번째 질문 사건 0,파이가 일어날 이제 확률은 얼마냐 하는 거는 아니 이거 그 요거는 한 점의 확률이 0이잖아. 그렇죠? 르벡 메저 처음에 그렇게 써 있었죠. 한 점의 확률이 0이야. 근데 0이랑 0이랑 더하면 다 당연히 0이겠지. 심지어 이거를 0이랑 0이랑 지금 얘는 두 번 더해도 0이냐라는 거를 묻는 거잖아요. 두 번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유리수만큼의 무한만큼 더해도 이거는 0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죠. 자연수의 무한이랑 유리수의 무한이랑 비교를 하면은 자연수의 무한보다 유리수의 무한이 좀 더 이제 커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자연수만큼 이렇게 더해도 이게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집합인데 0을 무수히 더해도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무수히 더한다라는 게 무수히 더한다라는 게 자연수만큼 무수히 더한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유리수의 숫자만큼 무수히 더한다는 건지 아니면 무리수의 숫자만큼 무수히 더한다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따져야 돼요. 요거를 이제 그 무한의 농도를 따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카디널리티를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다 필요 없고 무수히 더하는데 네가 만약에 유리수의 숫자만큼 무수히 더하면은 빵이야. 그리고 무리수의 숫자만큼 무수히 더한다면은 그거는 빵이 아니고 뭔가 이제 길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리수만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이 이제 0이라는 거고 다섯 번째 질문도 이것도 그냥 A가 빵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는 A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리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네가 이렇게 이동을 해도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무한은 루트 2, 2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2 이렇게 가는 무한이잖아요. 이거는 무한의 이제 숫자가 뭐랑 똑같냐면은 자연수 숫자만큼 무한이 있는 거잖아. 근데 자연수 숫자만큼 무한이 있는 거 유리수 숫자만큼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똑같아요. 이건 다음에 할 건데 아무튼 지금은 적다라고 생각합시다. 적잖아. 그렇죠? 그래서 적기 때문에 당연히 야 유리수를 이만큼 더해도 지금 빵인 판에 자연수만큼 더해갖고 이거는 뭐 길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도 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첫 수업이 완료가 되고 이 다음에는 이 그 우리의 확률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확률이 되게 큰 도전에 직면했죠.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좀 엄밀하게 이렇게 따져서 확률이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수학적이라는 게 무슨 적분자라고 이런 게 수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그러니까 정의를 갖고 어떤 논리 체계를 내가 빈틈없이 완성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런 이제 수학적인 논리를 덧붙여갖고 이런 거를 이제 방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을 때 가장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일단은 그 막말로 머리에 그렇게 많이 뭐가 없을수록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많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일상어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제 처리를 했던 어떠한 그런 기법들을 진짜 그래라고 이제 한 번씩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다 따지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겠지. 내일 시험 봐야 되고 그거 따지면 나는 B를 받거나 C를 받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이거는 뭐 교수님 써줬지 이러고 하고 이제 외웠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따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어하고 이 수학적인 용어하고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가장 이제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0이야 0 확률 빵이야라고 하면은 일어난다는 소리야 안 일어난다는 소리야. 일상 언어에서 안 일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라는 거하고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빵이야라는 거는 두 번째가 약간 좀 그 수학적으로 뭔가 어떤 표현이 사실상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확률 빵이라는 거는 불가능이란 소리거든. 근데 이런 것들부터 그게 이제 일상 용어하고 수학 용어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확률 빵이라는 걸 진짜 우리 확률 빵으로 생각하면은 저 시계를 제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쭉 돌렸는데 12시에 점이 딱 멈춰 있을 확률이 얼마죠? 빵이죠. 그렇죠. 근데 12시에 점이 딱 멈춰 있는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불가능한 순간이에요. 방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경험하고 그저께도 경험하고 오늘도 두 번은 경험할 예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나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빵이랑 불가능이랑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좀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덜 헷갈립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잠깐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끝내고